자,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대상포진 관련 자료들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봤습니다. 이 정보들 속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뭔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. 네, 반갑습니다. 혹시 뭐 몸 한쪽에 갑자기 따끔거리거나 띠모악으로 뭐가 나거나 주변에서 보신 적 아니면 직접 겪으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.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? 네, 그 대상포진의 시작은요, 대부분 어릴 때 우리가 겪었던 수도 바이러스입니다. VZV라고 하죠. 아, 수도요? 어릴 때 앓는 거. 네네. 그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. 우리 몸 신경절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. 잠복해 있다고요. 네. 그러다가 면역력이 확 떨어지는 어떤 계기가 오면 그때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. 신경을 따라서 이제 염증도 생기고 통증도 오고 발진도 생기고요. 이름 그대로 정말 띠 모양으로 많이 나타나요. 그렇군요. 그 자료들을 쭉 보니까 주로 이제 60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높다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젊다고 해서 그냥 나는 괜찮겠지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과로나 뭐 스트레스 엄청 받거나 아니면 뭐 다른 병이 있거나 약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. 그렇죠. 젊은 층 환자도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조금 더 발병률이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 이게 딱 혹시 대상포진인가 싶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뭔가요? 자료들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있던데요. 네, 여러 자료에서 진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. 바로 72시간 골든타임입니다. 72시간, 3일이네요. 네, 피부에 뭔가 발진 같은 첫 증상이 딱 나타나고 나서 3일 안에 그 안에 항바이러스제의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. 이게 그냥 치료 효과를 높인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건가요? 그 자료들 뉘앙스를 보면 이게 뭐 신경 손상이랑 바로 연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정확히 보셨어요. 그게 핵심입니다. 바이러스가 이제 신경을 따라 쫙 퍼지면서 손상을 입히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, 그러니까 초기에 바이러스 활동을 아주 강력하게 딱 억제해야 하는 거죠. 아, 먼저 잡아야 되는군요. 네. 그래야 많은 분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대상포진 후신경통, PHN이라고 부르는 거요. 그 만성 통증, 후유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. PHN. 네. 그래서 뭐 아시클로버나 팜시클로비르 같은 항바이러스제들을 쓰고요. 특히 요즘에는 그 발라시클로비르라는 약이 이게 몸에 흡수가 더 잘 돼서 먹는 횟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선호되는 편이긴 합니다. 아, 통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. 이게 뭐 듣기로는 옷깃만 스쳐도 아프다 막 이 정도라던데 정말 그 정도인가요? 네네, 맞습니다. 표현이 과장이 아니에요. 그래서 항바이러스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통증 관리도 중요해요.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. 아, 정말요? 네. 초기부터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이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걸 막고 또 통증 자체가 오래가는 거, 만성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일반 진통제부터 시작해서 뭐 가바펜틴처럼 신경통증에 쓰는 약들 아니면 정말 심하면 신경 차단술 같은 시술까지도 고려를 하죠. 와, 듣고 보니까 그 72시간,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정말 좀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 싶네요. 자료들에서 제일 걱정하는 합병증, 역시 그 신경통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대상포진 흉신경통, PHN. 이게 가장 흔하고 환자분들을 정말 오랫동안 괴롭히는 합병증이에요. 피부 발진은 다 나았는데도 몇 달, 아니 뭐 몇 년 동안 계속 바늘로 찌르는 것 같거나 타는 듯한 그런 통증이 계속될 수 있거든요. 몇 년 동안이요? 네. 특히 60세 이상 환자분들은 뭐 자료에 따라서는 거의 절반 가까이 20에서 50% 경험한다고 할 정도로 흔해요.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바이러스가 좀 다른 곳을 침범하면 예를 들어 눈이나 귀, 뇌신경 쪽으로 가면 시력이나 착력이 떨어지거나 안면마비가 오거나 심하면 뇌수막염 같은 걸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야, 정말 무섭네요. 그러면 결국은 예방이 답이겠군요. 자료들에서도 계속 면역력 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결국 대상포진은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, 그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생기는 거니까요. 평소에 잘 자는 거, 하루 한 7, 8시간 정도요.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. 운동이요? 네. 네. 네, 뭐 유산소도 좋고 근력 운동도 좋고요.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뭐 명상이나 취미 활동 같은 거요. 또 균형 잡힌 식단, 기본적인 손 씻기 같은 위생 관리. 이런 게 다 튼튼한 면역 시스템의 기본이죠. 식단 관련해서도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. 그 바이러스 중식이랑 관련해서
아르기닌, 리신, 뭐 이런 아미노산 균형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좀 생소했어요. 아, 네. 일부 자료에서 이제 급성기에 좀 참고해 볼 만한 정보로 나오죠. 바이러스가 자기 복제를 할 때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이용할 수 있다. 뭐 이런 가설이 있어서요. 그래서 발병 초기에는 아르기닌이 많이 든 뭐 견과류나 초콜릿 같은 거 좀 줄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의견이 있는 거고요. 아하. 반대로 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은 바이러스 활동을 좀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봐서요. 리신이 풍부한 뭐 고기, 생선, 유제품, 콩 종류 이런 걸 좀 챙겨 먹으란 얘기도 있고요.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좀 보조적인 관리법이고요. 네네. 더 중요한 건 역시 비타민 C나 D, 아연, 오메가3, 유산균 같은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면역력 자체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 거죠. 결국은 기본기가 중요하군요. 그리고 여러 예방법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카드처럼 언급되는 건 역시 백신이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현재 쓸 수 있는 백신들이 있고요. 50세 이상 성인이시라면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 특히 그 최근에 나온 싱그릭스라는 백신이 있거든요. 싱그릭스요? 네, 이건 2번 맞는 건데 대상포진 발병 자체를 90% 이상 예방해주고 혹시 걸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 위험을 아주 크게 낮춰줘요.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예방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90% 이상이요. 와. 네. 그래서 오늘 대상포진 관련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요. 핵심은 이거 같아요. 원인은 어릴 적 수두바이러스가 숨어있던 거, 발병 계기는 면역력 저하. 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처는 72시간 안에 빨리 치료 시작해서 신경 손상이랑 후유증, 특히 그 PHN, 그거 최소화하는 거. 그리고 근본적인 예방은 평소 생활 습관 잘 관리해서 면역력 지키는 거고요. 그리고 50세 넘으셨다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서 정말 다들 똑같이 강조하듯이 대상포진 예방접종, 이거 한번 꼭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담해 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어 전략 중 하나다.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들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요.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. 스트레스 관리나 뭐 충분히 자는 거, 이게 단순히 그냥 기분 좋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몸의 실제 방어력을 키우는 행동이라는 걸 오늘 좀 확인하셨을 텐데요. 그렇다면 딱 이번 주에 여러분의 면역 건강을 위해서 당장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, 그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